대한민국 남자 선수로서 마지막 복싱 세계 챔피언 김지훈. 혹시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첫 번째 프로복서인 그는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별명 볼케이노가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비록 메이저 단체는 아니지만 꽤나 이름이 알려진 IBO에서 타이틀을 따낸 김지훈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노력만으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복싱 선수로서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김지훈이라는 이름은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복싱협회는 파벌 싸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경기조차 중계되지 않으며 끝끝내 고독한 길을 걸어야 했죠. 오히려 뉴스 인터뷰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며 본의 아니게 알려진 김지훈 선수. 오늘은 IBO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 김지훈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참고로 오늘 사용된 김지훈 선수의 경기 영상은 복싱M 측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복싱M 공식 유튜브 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주인공인 김지훈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한민국 복서들의 꿀잼 경기들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1987년 1월 17일 서울 태생인 김지훈 선수는 일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일산 주협체육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복싱에 대한 열의가 크지 않았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체육관을 그만두었으나 일찌감치 김지훈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김영열 관장은 그를 아깝게 생각했고 이에 수소문 끝에 김지훈 선수를 다시 체육관으로 데려와 복싱을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일산 주협체육관을 이끄는 김영열 관장은 김지훈 선수를 비롯해 WA 챔피언 김하나, KBC 챔피언 이규원, 하바 동양 챔피언 정진기 선수 등 7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을 배출해낸 뛰어난 트레이너인데요. 국가대표 복싱 선수였던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복싱 선수로 활동했던 김영열 관장은 잠시 복싱계를 떠나 생계를 위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1994년부터 체육관을 열어 선수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선수들을 대회에 내보내기 위해 자신의 집을 팔아 사비로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복싱에 대한 열정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인물입니다. 그런 스승 밑에서 복싱을 수련한 김지훈 선수는 복싱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마추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프로 무대에 올랐고 2004년에 가졌던 데뷔전에서 판정패한 뒤 바로 다음 경기에서 배한옥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지훈 선수는 복싱 선수로서의 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커버를 잔뜩 올린 채 주먹을 휘두르기 급급했고 수많은 정타를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그러나 신인 시절 김지훈 선수에게는 눈에 띄는 점이 있었으니 바로 체력과 투지였습니다. 그는 우직하게 전진하며 주먹을 뻗었고 이런 독종 같은 면을 앞세워 끝끝내 상황을 역전시켰죠. 기술적인 복싱보다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며 결국에는 상대를 질리게 만들어버린 김지훈 선수. 그는 2라운드 KO 승리를 거두었고 다음 경기에서도 KO 승리에 성공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링에 올라 조주환 선수를 만납니다.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김지훈, 위빙으로 거리를 좁혀봅니다. 뒷다리가 따라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라이트를 주는 김지훈. 거친 공세는 계속되고 조주환도 침착하게 주먹을 맞추며 맞받아칩니다. 상대의 리듬을 깨버리는 김지훈의 근접전. 지칠 줄 모르고 특유의 진흙탕 싸움을 지속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상대를 괴롭힙니다. 공이 울릴 때까지 쉬지 않고 주먹을 쏟아내는 김지훈. 그의 저돌성과 엄청난 체력이 돋보이는 경기였는데요. 아쉽게도 다소 의아한 스플릿 판정 패배를 당하며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지훈은 다음 경기에서 1라운드 KO 패배하며 데뷔 후 2승 3패라는 초라한 전적을 안게 됩니다. 무패 선수들이 득실되는 복싱판에서 현실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성적. 그러나 김지훈 선수의 복싱은 과거 7, 80년대 한국 복싱처럼 헝그리함이 묻어나 있었고 상대의 주먹을 뚫고 우직하게 전진해 나가는 자신의 스타일처럼 포기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렇게 김지훈은 데뷔 1년 만에 9경기를 소화하며 한국 패더급 챔피언에 오르고 이후 2차 방어에 성공하며 필리핀의 마크 살레스 선수를 상대로 파바 패더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이 경기에서 김지훈은 복싱 선수로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무작정 돌진의 펀치를 쏟아냈던 초창기와 달리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위주로 경기를 펼치고 예전보다 링을 넓게 활용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된 기량을 보여줍니다. 라이트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앞손으로 리듬을 타는 김지훈. 특유의 저돌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밸런스가 깨지면서까지 강하게 내는 스트레이트 또한 똑같이 남아있지만 긴 리치에 이점을 살려주고 완급 조절까지 해주며 살레스의 게임을 흐트려 놓습니다. 이렇게 판정으로 승리하여 파바 패더급 챔피언에 오른 김지훈. 그는 곧바로 1차 방어에 성공하고 전 파바 패더급 챔피언인 정재광 선수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정재광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김지훈. 정재광 역시 맞불을 놓으며 물러서지 않고 두 선수는 위험한 거리에서 치고받으며 살벌한 난타전을 만들어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접전을 펼치는 양 선수. 시간이 흐를수록 김지훈이 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회심의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키며 KO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정재광을 물리치며 파바 2차 방어에 성공한 김지훈. 그는 이번 승리로 인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챔피언 벨트를 자진 반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복싱 프로모션과 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김지훈의 미국 진출에 큰 도움을 준 건 바로 폴 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복싱 매니지먼트와 매치메이킹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복싱 유망주를 미국 무대에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지인에게 김지훈 선수를 추천받게 되었고 김지훈 선수의 전적을 찾아보고 나서는 큰 실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지훈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다른 한국 선수들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던 폴 리. 그러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 선수의 미국 진출에는 회의적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던 선수들과 모두 계약이 불발되자 불현듯 김지훈 선수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그는 김지훈 선수에 대해 김영열 관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모두가 김지훈 선수의 성공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확신하자 비로소 배너 프로모션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복싱 선수 최초로 미국 프로모션과 계약한 김지훈. 그는 ESPN에서 방영되는 복싱 시합의 코메인 이벤트로 들어가게 되고 프로모션 사장마저 걱정할 정도로 강한 상대인 코바 고골라지와 만납니다. 라운드 초반 고골라지의 선굵은 펀치가 여러 차례 들어가고 연이어 후속타를 맞추면서 김지훈이 위기에 몰립니다. 기세를 잡은 고골라지 자신감 있게 투를 던져보는데 패턴을 읽은 김지훈이 레프트 훅 카운터를 적중시키고 한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그대로 끝내버리는 김지훈.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김지훈이 세계 랭킹 2위를 상대로 1라운드 TKO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로써 한국 최초로 라스베가스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김지훈. 그러나 한국 방송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한국 복싱협회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김지훈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배너 프로모션 측에서는 김지훈의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동안 미국 시합을 잡아주지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김지훈은 한국에서 시합을 뛰게 되고 이어지는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10연승에 성공함과 동시에 8연속 KO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던 도중 김지훈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아공 선수이자 IBO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인 졸라리 마랄리의 방어전 상대로 오퍼가 온 것인데요. 17시간의 비행과 시차, 한 체급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 심지어 한국에서는 중계조차 해주지 않는 시합. 그러나 김지훈은 이 모든 것을 극복했고 9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며 IBO 슈퍼 패더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로써 김지훈은 한국 복싱 역사상 44번째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언론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으며 이름을 알립니다. 이후 김지훈은 더 높은 무대로 가기 위해 IBO 타이틀을 반납하고 다시 미국으로 향합니다. 상대는 24승 5패 16KO 전적을 가진 타이론 해리스. 이 경기는 ESPN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됐으며 김지훈은 메인 이벤터로 경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김지훈은 다시 미국을 놀라게 합니다. 예상보다 강한 김지훈의 펀치력에 당황한 해리스는 쉽게 주먹을 내지 못한 채 방어에 집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김지훈이 주도권을 잡으며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지칠 줄 모르고 펀치를 쏟아내는 김지훈. 드디어 해리스가 쓰러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으며 김지훈이 경기를 결정짓습니다.
이 경기 덕분에 미국에서 이름을 더욱 알리게 된 김지훈은 곧바로 다음 경기가 잡히고 IBF 라이트급 타이틀전 도전자를 가리기 위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상대는 랭킹 6위이자 27승 9패 16KO의 전적을 가진 아메스 디아즈. 두 선수는 1라운드부터 탐색전 없이 강공을 퍼붓고 호각세로 경기가 진행되지만 1라운드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김지훈의 라이트가 터지고 이 한 방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13연승이자 11연속 KO 승리를 기록한 김지훈. 그는 이 승리 이후 IBF 랭킹 1위에 오르고 드디어 IBF 라이트급 타이틀전에 올라 25승 3패 12KO의 미구엘 바스케즈를 만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광복절에 열렸던 이 경기, 김지훈의 하드 펀치를 의식한 바스케즈는 클린치를 통해 이를 봉쇄하고 이런 작전에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며 김지훈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한 바스케즈는 머리를 들이밀어 버팅을 유도하는데요. 여러 차례 버팅이 반복되지만 심판은 이를 제재하지 않고 결국 8라운드 동안 비슷한 그림이 반복되며 판정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 경기로 인해 눈에 심각한 부상을 안게 된 김지훈. 그리고 그는 다음 경기에서 24승 무패의 자파비나를 상대로 재기를 노리지만 1라운드 만에 충격적인 KO 패배를 당합니다. 이후 망막박리 증세가 발견되며 눈 수술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긴 공백을 가진 뒤 다시 오른 미국 무대에서 판정 승리를 거두며 다행히 연패를 끊어냅니다. 다음 경기에서 23승 무패의 알리셔 라히모프를 만난 김지훈은 10라운드 경기 끝에 판정 승리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NABF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에서 26승 6패의 레이먼드 벨트란을 만난 김지훈. 그는 1라운드에 레프트 훅으로 다운을 빼앗고 기세를 몰아 맹공을 퍼부어 보지만 라운드 종료 직전 벨트란이 당했던 것을 되돌려줍니다. 경기는 호각세로 진행되고 김지훈은 끝까지 공격 모드로 일관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승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이후 한 체급을 올린 김지훈은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 메인 이벤터로 링에 섭니다. 18승 3패의 마우리시오 헤레라를 만난 김지훈은 특유의 공격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판정에서 이기지 못하며 2연패에 빠지고 말았고 이 경기가 미국 무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달 만에 링에 올라 인도네시아 선수를 상대로 KO 승리를 거둬 WBO 아시아 태평양 웰터급 챔피언에 오르지만 결국 눈 부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 복싱 선수로서 마지막 세계 챔피언인 김지훈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체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게 안 좋은 한국 복싱의 상황에서 김영열 관장의 극진한 지도 아래 혼신의 노력으로 미국 무대에 오른 김지훈 선수. 만약 복싱 강국들처럼 여건이 조금만 더 뒷받침되었다면 더욱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복서들이 나오는 만큼 한국 복싱의 부활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